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지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주권 관련 영상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정말 길어요. 제가 한 번에 끝내는데 3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2탄도 조금 나눠서 올라갈 예정이에요. 일단 먼저 이 영주권 신청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할 수 있는 만큼 업데이트 해놓고 혹시나 기다려야 되는 서류가 있으면 잠깐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또 업데이트하고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한 번에 다 준비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은 없으셔도 됩니다. 먼저 AIP 이미그레이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Permanent Residence Online Application Portal Account 여기를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뜨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정을 만들으라고 할 겁니다. 먼저 계정 만드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제 드디어 Submit Your Permanent Residence Application 이라는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스크롤 내리셔가지고 Start New Application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창이 뜹니다. 이제 Select the Permanent Residence Program 이라고 나올 텐데 여기서 많이들 실수를 하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Economic 선택해 주시고요. Atlantic Immigration Program 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ustomize your application title.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제목 정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제 본명을 영어로 적었어요. 이게 왜 헷갈린다고 하냐면 여기에 뭐 refugee도 있고 칸이 한 2-3개 정도 더 있는데 뭔가 저도 할 때 긴가민가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항목이라고 제 동료가 말을 해줘서 이거 한번 정말 강조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Your Profile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Preferred Language랑 여러분의 이름을 업데이트를 하시면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 다음에 Mailing Address,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주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Residential Address랑 Mailing Address랑 같으시면 Yes, 아니시면 No 해서 다른 주소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이 안 됐는데 Spouse, Partner or Dependent Profile 이라고 해서 혹시나 배우자랑 함께 AIP 신청하시거나 자녀분들 함께 등록하시거나 부모님 등록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각 분들의 정보를 Add Dependent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스크롤 좀 내려보시면 4가지 폼이 먼저 나올 겁니다. IM0008은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는 질문창입니다. 좀 더 스크롤을 내리셔서 Continue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Generic Application Form for Canada 라고 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English 선택해주시고 인터뷰도 English로 선택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Interpreter requested. 이건 통역사 필요한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no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ere do you plan to live in Canada 했을 때 전 노바스코샤, 할리팩스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Personal detail 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Family name, 성, Given name, 이름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요. Have you ever used any other name?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따로 쓰는 닉네임이 있거든요. 그게 로지예요. 제 영어 이름. 그래서 곽로지 이것도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UCI 넘버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이 UCI 넘버는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워크 퍼밋에 보시면 UCI 넘버가 있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워크 퍼밋 거랑 그 레터 오브 서포트 거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hysical characteristic이라고 해서 내 성별과 그 다음에 내 눈 색깔 그리고 키 이걸 입력하는데 이거는 우리 캐나다 와서 그 아이디 카드 만들잖아요. 뭐 운전면허증이든 그냥 일반 아이디 카드든 그거 할 때 작성했던 내용이랑 똑같이 작성하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여권 말고 또 다른 아이디를 물어보는 칸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는 제 운전면허증을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력한 그대로 입력을 해서 냈습니다.
내 생년월일,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장소, 내가 태어난 나라, 그 다음에 시티즌십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 혹시나 한국 말고 다른 국적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 더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Current Country of Residence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캐나다 내에서 업데이트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선택하시면 되고 무슨 스태터스로 있냐요? 저는 워커로 있잖아요. 워킹 홀리데이니까. 그래서 워커라고 입력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면 한국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 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 캐나다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제 워크 퍼밋 비자 그 기간을 적었어요.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날짜가 언제인지 이게 2022년 9월 15일이에요. 저는 토론토로 입국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Previous countries of residence. 캐나다랑 한국 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저나 남자친구는 해당이 안 됐는데 혹시나 6개월 이상 체류하신 기록이 5년 이내 있으시다 하시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의 스태터스에 대해서 저는 싱글이라고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넘어가시면 Contact Information이라고 해서 현재 메일링 어드레스 그리고 레지던트 어드레스랑 메일링 어드레스가 같은지 한 번 더 물어보고요. 이제 여러분의 연락처를 물어볼 거예요. 이제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캐나다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other 선택해서 뭐 다른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lternate telephone number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남자친구는 제 번호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팩스 넘버는 없어서 그냥 넘어갔고 빈칸으로 마지막에 Do you want us to contact you using the email address used for this account? 라고 했을 때 저는 Yes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passport 이제 유효한 여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당연히 Yes 하고 여권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말했던 여권 외에 다른 신분증이 있는지 질문하는 칸이에요. 자, 여기서 나는 캐나다 아이디를 아직 안 만들었어요. 혹은 나는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한국 신분증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Education Information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4년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중고 의무교육 총 12년이잖아요. 플러스 4 해가지고 16을 작성을 했고요. 초중고 플러스 2년제 대학 나오신 분들은 2만 더 하시면 되는 거고 학위가 여러 개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계속 더해서 합한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Occupation Information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업을 물어보는 Native Language, Mother Tongue 이건 내 모국어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Korean이겠죠. Are you able to communicate in English and or French? 라고 했을 때 English 선택하면 되고요. 프랑스어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English and French라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Have you taken a test from a designated testing agency? 라는 질문은 당연히 Yes여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endorsement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dependence라고 해서 뭐 모든 게 잘 맞아요 하는 칸에 이제 complete and return to application 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IMM 0008은 업데이트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단해 보이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 한 20분 정도 걸렸었어요. 이거 업데이트 하는데도. 다음 IMM 5406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입력을 다 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영주권을 따려는 목적이어도 내 가족에 대한 정보는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시작하고 이제 스크롤 내려가서 섹션 A, 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거는 이제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조금 밑으로 내리시면 엄마의 정보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엄마 성함,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marital status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주소 입력하는 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 거주지로 등록된 현 주소 입력하시면 되고 아빠 정보 업데이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섹션 B, children, 그리고 섹션 C, sibling인데요. 만약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not applicable 이라고 입력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complete and return to the application 해가지고 끝났어요.
그 다음 IMM 5669로 넘어갑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이제 내 교육 정보, 그 다음에 내가 혹시 특별 단체 기관 같은 데 속해 있는 적이 있었는지, 뭐 정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지, 뭐 내 범죄 기록, 그 다음에 군대 관련 이제 경험 같은 거, 그 다음에 주소들, 지난 10년 이내 주소들 입력하는 그런 칸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또 퍼스널 디테일을 입력하는데 첫 번째로 내 이름을 한국어 버전으로 입력하라는 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빠랑 엄마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입력하는 칸이 나오고 다양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번역본을 제가 이 블로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 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밑에 대학 관련해서 업데이트하는 칸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 이름이 영어 버전이 엄청 길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 영어 이름에 이니셜이 있거든요. 그걸 입력을 하고 따로 explanation letter라고 해가지고 워드로 따로 작성을 해서 왜 내가 그렇게 작성을 했고 이 의미는 무엇이고 공식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설명 레터를 같이 첨부를 해서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personal history라고 해가지고 지난 10년 혹은 네가 18살 때부터 해왔던 활동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라 라는 칸이 나와요. 최대한 공백 없이 상세하게.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이면 15살이잖아요. 그래서 18살 생일이 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을 입력을 하라 그래서 캐나다에 온 거 가장 최근 걸 위로 두고 이제 점점 과거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그 본인의 기록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단체나 뭐 청년단체 혹은 학생단체 이런 거에 멤버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none이라고 입력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government position 이것도 저랑 상관이 없어서 none이라고 입력하고 넘어갔고 military service 같은 경우에도 none이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거에 관련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군대 갔다 왔고 무슨 활동했는지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냈었습니다. 대망의 10년 이내의 모든 주소를 기록하는 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18살 생일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주소를 입력을 했어야 했어요. 이거는요, 정부24 들어가셔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시면 돼요. 그 기간 설정까지 다 하셔가지고 떼서 정확하게 최대한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을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 발견해가지고 additional documents라고 해서 웹폼에 따로 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꼭 영어 주소랑 한국어 주소를 함께 입력해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내 이름을 작성을 하고 Complete and Return to the Application 칸을 누르면 이 주소 업데이트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행 기록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내 모든 여행 기록, 그러니까 해외여행 기록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정말 기억이 안 났는데 출입국 증명서를 또 따로 뗄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보셔도 되고 저는 옛날 계정에 유튜브 계정에 여행 갔던 걸 다 올려놨었어요. 영상으로. 기간까지 싹 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업데이트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spouse or common law partner, 뭐 children, dependent의 트래블 기록을 입력해라 하는 칸에는 역시나 not applicable 이라고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영주권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 준비해야 할 서류, 더 생각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질문에 맞는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서 엑셀이나 워드나 뭐 노트나 편하신 방법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이 메인 4섹션을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편에서 이제 additional documents 더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